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10시 방송인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인사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서 빨리 온 저는 여도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10시에 저희를 기다리셨는지 아니면 10시에 트럼프의 입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지금 다들 5분 남았다, 네. 3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방송 중에 계속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아침엔 투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네. 어디 가지 말라고 한번 어떻게? 잡아주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갈 것 같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와, 저는 그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아니 이번에는 네. 그 벚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요? 평균 한 열흘 정도 빨라졌대요. 아, 그래요? 저도 저희 집 딱 거실에서 네. 바라보는 뷰에 사실 벚꽃이 쫙 피거든요. 음. 근데 어제 딱 나가는데 벚꽃이 폈네요. 그래서 네. 뭐지 오늘 지금 4월 1일 아니야? 4월 한 10일 정도에 원래 만개해야 되는데 그렇죠. 벌써 만개를 해버려가지고 네. 이거 개나리랑 같이 벚꽃이 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박지훈 부장님 들어오세요. 왜 거기 계세요? 저희 지금 네.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 앞에서 근데 그 개나리와 벚꽃이 뭐 월요일 화요일에도 살짝씩 펴 있었겠죠. 근데 맞아요. 와, 어제 시장이 좋으니까 저는 꽃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 아 이제 마음에 여유가 월요일 생겨서? 화요일에는 아예 난 벚꽃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 진짜. 예. 진짜 여러분 마음의 여유예요. 시장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시장이 좋아야 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여러분 오늘도 뭐 이제 많이 오르는 건 아니죠. 어제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정도의 상승 만족하셔야죠. 예,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0.5%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로봇주가 좀 강하게 오르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많이 쉬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상승 탄력이 다소 그렇게 세지는 않다를 볼 수 있겠고,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 전환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아쉬웠는데 네.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ETF 얘기를 할 건데 우주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이거 하긴 한 거죠? 네, 이거 성공했다라고 아까 오. 뉴스가 나왔고 네. 54년 만에 또 달로 가는 인류의 어떤 그 발자취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관련 ETF가 있는지 오늘 ETF 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전에 저희가 또 홍보 좀 드려야죠. 자, 오늘 의정부 여러분 다 모이시죠? 의정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거 참가 원하는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 신청해도 될란가? 자리 좀 별난 남아있나? 됩니다. 조금 남아있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너무 그렇지. 일이 바쁘고 네. 시장 보느라 바빠서 못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의정부 오늘 오후 3시거든요. 네. 아직 지금 열어둘 예정이다. 조금 열어두신대요. 3시에 경기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김지훈 박사와 함께 확인해보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시고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릴레이 세미나 강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4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네. 스페이스웨어 설릉으로 갑니다. 정철진 평론가 백창규 부장님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는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NH투자증권 대전 WM센터에서 김지훈 박사 그리고 백창규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바다 건너 제주로 향합니다. 4월 13일 오후 3시고요. NH농협 제주본부 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명순영 편집장 박현지 과장님 함께합니다. 5번째 지역은 창원에서 열리는데요.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국내 정부 정책에 찾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역시나 명순영 편집장 이혁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투어 마지막 지역 수원으로 갑니다. 4월 30일 오후 2시고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김프로 우리 김동완 의장님, 백창규 부장님께서 품위 있는 주식 투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창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클릭해 주세요.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강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에는 박지훈 부장과 우리 박현지 과장님이 여러분께 요거 이제 릴레이 세미나는 아니지만 일단 갑니다. 예, 강릉도 가요. 이분기 투자 유망 종목과 ETF 전략이라는 주제로 4월 8일 요거 이제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저도 지금 보고 화이트하우스 있어요. 유튜브 딱 틀어놓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아침에 여러분들 뭐 박현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인터뷰 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내용을 공식화하는 것에 그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또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플러스 알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지상전 투입은 안 하겠지만 공중전으로 뭔가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악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일기까지는 안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계속 저희도 확인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바로 들어가 봐야죠. 우리 ETF 얘기해 주시는 일타 강사 박현지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경 쓰고 나오셨네요. 네, 안경 썼어요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네요. 나왔어요? 네, 입장합니다. 빨간 넥타이를 쫙 하고 입장을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내용 오는 대로 속보자마 그리고 다 전달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좀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미국 배당주 ETF에 투자할 이유라는 주제 가져오셨습니다. 도훈 씨, 우리 수업 들어가 봐야죠. 자, 첫 번째 오늘 본격적인 수업인데요.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ETF들 뭔지 궁금한데 이번 주에는 상승과 하락 ETF는 뭘까요? 여러분 주간 ETF 픽 준비 완료. 자, 1교시 시작하도록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출석 부릅니다. 시봉대감님, 아스라이님, 우리 커피 한잔님, 암살자님, 로이백님까지 출석 불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침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한 얘기는 아르테미스 발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어 보느라 조금 눈이 아파요. 해석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뭐 헬로 에브리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달로 가는 거를 하고 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굉장히 브레이브,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 네, 1교시 일단은 우리 현지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거의 이원 생중계 느낌으로 저 얘기도 좀 했다가 ETF 얘기도 했다가 하는데 둘 다 저희가 한번 핵심 내용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종전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쵸. 어제도 우리 시장이 반응을 했고 오늘도 저는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종전 기대감의 방점은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트럼프의 연설이 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ETF 시장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전 기대감과 함께 금 관련된 ETF들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주간으로도 좀 확인이 됩니다. 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논의 화해가 언제 되는가를 좀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외에 이제 리튬까지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 확인되는데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서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확산되면서 결국에 이제 ESS 쪽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ETF들도 다 금이고요. 여기 소울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제가 장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제 금 가격을 90% 추종을 하면서 이제 옵션 콜 옵션을 매도를 금 관련된 거를 매도를 해서 일정 부분 시세 차익과 함께 옵션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형태의 ETF인데 보통 가격이 급락했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커버드 콜이. 근데 이제 오히려 조금 완만하게 올라갈 때 더 좋은 ETF인데 이제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라온 부분 확인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수익률이 많이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간 하락 업종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하락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와 관련된 모든 ETF들 거의 대부분 다 하락했고요. 미국 고정 배당 우선증권 ETF 빼고는 나머지 다 9개는 다 한국 관련된 ETF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계속 전쟁이 아직 안 끝났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만든 시점에는 계속 국내가 조금 계속 빠지는 부분들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으로 또 넘어가서 좀 상승과 하락을 좀 간단하게 또 다시 짚어보면 비슷합니다.
결국에 리튬 가격 올라가고 금 올라가고 금 채굴 기업 올라가고 원유 가스 쪽도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조금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 관련된 ETF, 스프라우트 리튬 마이너스 ETF라는 게 있는데 LITP라는 ETF가 가격이 이렇게 끝에 부분 상승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앨범알부터 시작해서 소시아텔, 퀘미카나 칠레 기업 그리고 그 외에 중국 기업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금 채굴 기업만큼의 이제 반등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튬 관련된 생산량 확대나 수요 확대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ETF이기도 해서 수익률이 좀 선방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밑자막으로 네, 트럼프의 발언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시황만 잠깐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늘 먼저 반응을 하고 먼저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네. 아직 뭐 이렇게 명확하게 연설이 끝난 내용은 아닌데 그렇죠. 좀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셀 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시장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그에 따라서 주가 급등 나타났고 오늘도 좀 연결되나 싶었는데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단계적으로 요거 이제 아는 뉴스다 뉴스에 팔아라 하는 그런 심리들이 네. 시장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산주 빼놓고는 지금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주도 하락 전환을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도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0.92%까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상파에서는 동시통역으로 지금 진행을 해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저희 댓글창으로 같이 좀 알려주세요. 동시통역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중이라고 지금 네. 로이백님이 알려주시네요.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고 저희도 네.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그렇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죠. 네. 월요일, 화요일과 어제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랐고 참 진짜 하루에 지수가 8% 이렇게 네. 뛰는 거는 기분은 좋습니다만 네. 진짜 심장이 좀 계속 아픈 느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ETF 피난처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로 피난을 가시나요? 인컴형으로 피난을 가야 되고요. 인컴. 을 받는 ETF들입니다. 인컴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장주 같은 ETF들은 보통 초기 투자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ETF들이라면 인컴형이라는 거는 주차장 ETF라고 말씀드려요. 주차 파킹. 네. 네, 파킹을 해놨다가 그냥 내 자산을 저절로 불려주는 형태의 이제 현금 캐시플로우를 저절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인컴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채권 리츠 배당주나 커버드콜 같은 ETF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네. 배당주나 커버드콜 쪽이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채권 리츠는 다 좋긴 하지만 사실 주식 쪽의 오버웨이트 비중 의견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조금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배당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배당주와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국내 배당주는 조금 숏텀으로 펄리시에 조금 중점을 두고선 조금 움직인다면 미국은 펄리시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면서 가져가고 배당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들 비중이 높습니다. 네.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 킹이라고 불리우는 기업이 배당을 이제 50년 이상 가까이 증가시킨 기업들이고 배당 귀족 같은 경우는 25년 정도 이상 증가시켜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배당주 ETF를 보실 때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나 어떤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하는데 네. 이제 배당률만 보시면 안 되고 결국에는 배당 성장률까지 같이 보셔야 되며 배당률이 높으면서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데 배당을 지급하는 비중이 순이익 비중에서 높은데 배당률이 이제
이제 높은데 배당률이 낮으면 네. 좋은 거고요. 배당 성향이 결국에는 이제 높은데 배당률이 낮으면 약간 이건 좋지 않은 거고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당을 성장시키면서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좋지만 사실 이 두 개를 다 satisfy 하는 기업은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다. 만족하는 나 않다. 이 정도 해석 가능해요. 만족하는 그런 거는 네. 쉽지 않다. satisfy.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 현지 쌤도 영어 저 잘합니다. 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삐. 영어 굉장히 유창하십니다. 이거 생방송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완전 놀랐네. 저희도 이게 굉장히 잘한다. 굉장히 잘한다라는 겁니다. 저기 할 수 있어요. 동시통역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또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네. 저도 트럼프 연설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롤로 왔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하락했던 시장이 지금 다시 뭐 1% 위로 올랐다가 네. 지금 한 0.89%를 상승으로 돌아섰다가 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장이 지금,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왔다 갔다가 계속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적을 5년 동안 계속 회복시켰다. 미군이 가장 강한 군으로 이것을 뭐 대응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하단 자막을 통해서 우리 또 챗GPT PD님이 전략적 목표 달성이다.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보시고 여러분 ETF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버라이존과 그리고 엔비디아 배당 성향을 또 비교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버라이존은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고, 네. 뭐 엔비디아는 뭐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당 안 하지 않아요? 배당을 거의 안 한다. 엔비디아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안 한다. 하지만 이제 고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조금씩 성장형 가치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배당률을 조금씩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은 5년 내 기준으로 22% 정도여서 그래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비하지만 늘려가고 있어서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률이 높은 편인데 이제 과거 배당 킹, 배당 귀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25년, 50년 가까이 배당을 늘려왔다면 이 기업은 한 20년 정도 지금 트랙 레코드로 올려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배당 귀족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네. 오히려 신흥 배당 귀족으로 좀 불리울 수 있어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좀 배당이 높고 좀 안정적으로 늘려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형태의 이제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배당률이 높냐, 배당 성장률이 높냐 그러한 ETF를 고르냐가 여기서 좀 종목별로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주를 선정할 때는 결국에는 계속 과거의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배당을 얼마 정도 늘려왔고, 이제 주가 시세 차익이 주가도 계속 올라가면서 배당금도 꾸준하게 늘려오면서 지급을 해오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미국 기업들은 그러한 기업들 비중이 높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여기 보시면 플러스 고배당이나 이제 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트랙 레코드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배당 성장률보다는 배당률 기준으로밖에 조금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당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선도 투자를 하는 방향을 조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 배당주는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고르느냐 아니면 근데 그 기준이 3-4% 정도냐 아니면 그 한 10% 정도 내외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내가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와 무관하게 그냥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성격이 달라지는데 일반 고배당 ETF와 커버드 콜 이제 고배당 ETF로 갈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디보나 제피큐 많이 들어보신 거나 그렇죠. 초고배당으로 불리우는 QILD나 이런 친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 국내 배당 ETF들도 미국 배당 ETF들을 벤치마크를 해서 만든 국내 ETF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ETF들은 연금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 보면 배당 성장 플러스 고배당, 그리고 전통 고배당, 그리고 고배당 커버드 콜 이렇게 4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분을 해놨는데 네. 결국에 우리가 배당 성장 ETF들은 배당률 자체가 연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배당 성장에다가 조금 고배당적인 특성을 이제 추가했을 경우엔 3, 4% 정도가 고배당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네. 그 이외에는 사실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5% 이상 내지 10% 내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기초 어떻게 벤치마크를 하는 ETF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왼쪽 표에다가 표시를 해놨고요. 네. 그 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러한 어떤 추천한 ETF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플러스 미국 고배당 액티브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미국에는 없는 형태의 ETF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커버드 콜 액티브 ETF는 있어도 미국 고배당 액티브는 순수한 이제 퓨어 플레이어인 고배당 액티브는 미국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플러스에서 나온 미국 고배당 액티브나 아니면 타임폴리오에서 나온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액티브 같은 친구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태의 ETF여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고배당 코어라고 하는 유니버스 300개 안에서 20개 정도를 추려서 그 코어를 먼저 담아놓고 그 외에 전략 ETF라고 해서 배당을 늘릴 것 같아 보이는 기업을 선별을 별도로 해서 추가해서 세틀라이트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ETF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걸 액티브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시장 대응도 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배당에 따른 이제 안정적인 배당주들을 좀 담아가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뉴스 1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미국장이 사실 지금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횡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커버드 콜을 가져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커버드 콜이 유리한 그 시점이 언젠가를 조금 표로 좀 제가 한번 만들어 이제 나와 있는 걸 좀 캡처해서 갖고 와봤는데 결국에는 스티플리 업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불리하고 플랫하거나 아니면 조금 급락을 했을 직후 올라가거나 완만하게 상승을 스테딜리 업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커버드 콜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표를 갖고 왔고요. 네. 결국에 지금 횡보장에서는 이런 미국 커버드 콜이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장이 또 올라가고 있어서 또 빠져요. 근데 빠지고 또 있습니다. 빠지고 지금. 지금 예. 변동성이 엄청 큰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 중에서 네. 추가적으로 2, 3주 동안 네. 이란에 좀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네. 공격을 네. 엄청나게 퍼부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또 했고 지금 뭐 그동안에는 에너지트 원유 관련한 시설에 대한 타격이 없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네. 뭔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서 이제 완전한 공격이 멈춘다. 종전에 대한 선언보다는 추가적인 공격이 2, 3주 내로 더 격화될 수 있음을 좀 시사하는 발언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독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주고 계시니까 네네. 의회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승인 없이는 60일 정도 네.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승인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작전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전보다는 네. 작전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승인 받아야 되지만 네.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원이라서. 근데 그 이제 기한을 따지자면 4월 약 20일 경이 그 60일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2, 3주 얘기하는 그래서 것도 지금 어. 4월 2일 현재 시각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2, 3주 정도 딱 시간이 네네네. 남아있긴 하네요.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변동성이 커요. 근데 이제 변동성 끌 때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사실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는 이런 배당 관련한 투자를 그렇죠. 하는 게 네. 오히려 마음에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우리 박현주 원장님 지금 표정이 네. 시장보다 더 우울해지고 계세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지금 네. 이거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내용을. 현지쌤 우리 ETF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장에서 네. 오히려 이제 커버드콜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 좀 편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상대적인 방어. 네.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장이 계속해서 미국 장이 그렇게까지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급등락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커버드콜을 활용하는 전략이 좋았고, 그리고 커버드콜도 요즘에는 좀 신규로 상장되는 친구들 보면 2세대, 3세대로 상장되는 친구들은 장의 상승을 조금 더 많이 따라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연간 배분율을 10% 이렇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자체적으로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이제 커버드콜을 활용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횡보장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상승할 때 일부분 더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ETF들에도 좀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장이 워낙에 이슈가 좀 컸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한 30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박현주 쌤, 네. 지금 혹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 마지막 막 갓 블레스 막 이거 듣느라 정신 네.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우리 현지 쌤이 가지고 왔었던 이제 배당킹, 네. 커버드콜 여기 이제 핵심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미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계속 뭐 더 장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런 더 투자를 해야 되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네. 고민들이 있으신데 네. 이제 어차피 ETF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증시의 변동성, 주식 시장이 오버웨이트이긴 하지만 이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배당주나 커버드콜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어쨌든 포트폴리오 내에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꼭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은 꼭 연금 계좌나 이런 계좌를 활용하셔서 넣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 이제 리아 계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다시 네. 이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네. 나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배당주 많이 좀 모았었는데 네. 그걸 정리하고 왔습니다. 국내에서 혹시 투자할 만한 리아 계좌에서 좀 투자할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배당주 중에서 그런 것들 좀 추천을 해줄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고배당 ETF들 코스피 따라가는 고배당 ETF 같은 경우가 그냥 가장 무난하고요. 네. 이제 금융이나 이런 섹터에 좀 집중하는 ETF들 고배당 ETF들은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ETF들도 있어요. 증권주나 뭐 이런 쪽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를 좀 가져가시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 뭐를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라이즈 거 중에서 그냥 대형 고배당 ETF 있거든요. 그런 ETF들은 계속해서 현금 배당 안 주고 자동 재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네. ETF여서
3년 내 코스피 ETF들 대비해서도 퍼포먼스가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ETF 정도 하나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스피가 2%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아우, 있고요. 많이 빠지네요. 코스닥도 2%대 하락,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밀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5% 가까이, SK하이닉스도 4.8%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 코스닥에서도 일제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마저도 약보합권으로 밀려나면서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에 환율은 1,515원, 17원까지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전선언이라든지 뭐 2, 3주 내에 협상을 통해서 이게 잘 끝날 것이다라는 발언을 기대했는데 막판에 공격을 퍼부을 거다. 네. 이런 발언이 시장에 하락을 야기시켰습니다. 미국 본장 때 그런 얘기하지 왜 국장이 열릴 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요. 싶은 지금 그런. 미국이 금요일 날이 휴장이죠? 하루 남았나요? 거래일이? 오늘 저녁? 목요일 날, 음. 오늘 밤이 휴장으로 네. 알고 있는데. 오늘 밤 금요일이 금요일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주말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좀 했었는데 벌써 이미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방지 지대가 어디까지 이제 빠지게 될지 누가 이걸 받아줄지 일단 코스피만 봤을 때는 수급으로는 개인과 외인이 지금 같이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근데 사실 그동안 외국인이 막 조 단위로 팔았는데 네. 오늘은 1,900억. 거래량이 조금 적나요 지금? 1,900억 정도 팔고 개인도 파는 그 물량 자체가 2,600억으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동안에 막 4조 팔고 2조 팔고 막 이랬던 네. 날들이 있어서 어제 4천억 팔고 오늘 뭐 한 2천억 파는 거는 뭐 판다라고 보기에는 또 상대적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수 자체가 양시장이 모두 오늘 변동성에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네. 지금 자료화면으로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했었던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굉장히 짧았어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할 말 하고 기자회견 이런 거 없이 바로 돌아서서 연설이었으니까 나간 거죠?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뭐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그 당사국인 나라들이 알아서 그거 이제 협상하든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우리 거 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또 개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 목표 달성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나온 이 3주 동안에 공격을 퍼부을 거다라는 네. 그런 발언을 한 게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렇게 또 변동성이 있는 날이 계속 목 최근 5주 사이에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현주 쌤과 함께 질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바로 볼까요?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교훈 2탄, 주식 변동성을 줄이자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미국 증시도 지금 횡보 양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안정적인 인컴 수익이 보장돼 투자처는 미국 배당주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배당주는 주가 하락 시 오히려 방어력이 상승하니까 미국 배당주 투자 괜찮은 것 같은데 관련한 ETF는 또 뭐가 있을까요? 라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네, 2부에서도 우리가 배당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배당률이 초점인지 네. 포커스를 우리가 배당 성장률에 맞춰야 되는지 네. 그걸 또 같이 satisfy 만족하는 것들은 또 찾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네. 나의 상황에 맞춰서 뭐 개개인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떤 추천을 좀 해주실지 네. 한국판 슈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들이 다 ETF가 다 그런 ETF들이고요. 결국에는 내가 배당률이 중요한가, 내가 배당 성장이 우선인가를 조금 비중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그걸 좀 먼저 결정을 하시고 어떤 형태의 배당 ETF를 고를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당 ETF들은 유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그때 원할 때 넣어서 배당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결국에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ETF를 고르셔야지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유리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배당 ETF는 하나만 사시지 말고 저는 한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비중을 좀 섞어서 오. 가져가시라는 전략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배당률만 높은 ETF, 배당 성장만 높은 ETF 이런 것만 이렇게 추려서 가져가시게 되면 정작 놓치는 것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플러스 미국 고배당, 액티브,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4개를 조금 성격이 다른 ETF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 타이거 배당 다우존스나 미국 배당 퀄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배당 성장에 집중되어 있는 ETF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미국 고배당 액티브 같은 경우는 진짜 전통 고배당인데 액티브 형태로 운용되는 ETF인 거고, 그리고 네. 마지막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정말 커버드 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네, 이게 전통적인 한국판 슈드라고 불리우는 ETF고요. 슈드 저 ETF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맞아요.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네. 이제 뭐 퇴직연금 계좌 이런 거에는 말씀해 주셨던 이런 배당 다우존스 같은 걸 담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ETF가 그 각 운용사마다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걸 추정하는. 네. 보수도 비슷하고요.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수익률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그냥 유동성이라고 좀 타이거가 보고요. 제일 커요. 네. 유동성을 보시고 가장 그냥 큰 거,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곳, 이제 올해 트랙 레코드 가장 오래된 곳을 그냥 저는 골라왔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한국판 슈드인데 사실 비용이나 이제 성과가 조금 미국 슈드와는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미국 주식 구성되어 있는 ETF 종목들을 직접 사잖아요. 사면서 발생하는 그런 환율적인 부분이나 이제 살 때 비용을 좀에서 나오는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드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비용도 조금 더 미국 타이거 배당 다우존스가 미국 슈드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요, 수수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금 계좌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슈드만가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네. 수익 조금 가져가실 수 있는 수혜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 성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에 미국 기업들이 배당을 꾸준히 늘린다라는 얘기는 기업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렇죠. 기업 네.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에 주주 환원을 확대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배당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계속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현금은 계속 내가 받는 배당은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져도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순수 주식 성장 ETF들보다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수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상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상품 같은 경우는 한국판 DGRW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판 DGRW. 네. 네. 이것도 배당 성장인데 슈드보다 조금 더 진짜 성장주,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 같은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정말 초성장 배당 ETF이고요. 네. 배당 성장을 해온 성장 기업들을 담고 있고, 이제 퀄리티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슈드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고요.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원래 분기여야 하는데 월 배당으로 만들어 놨는데 얘도 월 배당입니다. 에이스 퀄리티, 미국 배당 퀄리티도 DGRW 따라서 월 배당으로 만들어 놓은 미국 배당 성장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거랑 보통 에이스랑 저는 그래서 같이 가져가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에이스,
조금 더 무난한 걸 선택하실 분들은 타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 미국 고배당주 액티브. 이거 네네. 액티브가 붙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통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을 픽하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미래 배당률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세틀라이트로 담아서 이제 가져가는 형태의 액티브 ETF고요. 이 비중을 운용 매니저가 조정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일일이 다 신경 쓰기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분들은 이런 ETF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 이거 신규 상장입니다. 올해 1월에 상장했고요. 플러스 K 고배당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 ETF의 전략을 미국에 적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액티브 형태로 바꿔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플러스 고배당의 트랙 레코드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만든 ETF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운용력이 안정적으로 좀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마지막. 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한국판 디보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디보라는 이제 ETF가 있는데 미국 커버드 콜 ETF인데 이것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을 이제 하나하나 골라서 담으면서 이제 디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 커버드 콜 ETF를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안에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앰플리파이라는 운용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 ETF고요. 네. 이것도 액티브인데 이 액티브를 빼놨어요. 액티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의 특징은 월 단위로 현금 흐름을 계속 꾸준히 창출하는데 조금 배당률이 높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제 옵션을 매도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프리미엄 그리고 프리미엄 안에서 배당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배당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ETF여서 네.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ETF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현재 뭐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로 주가가 지금 코스피가 2.38%, 코스닥도 2.4%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주식을 매매를 한다거나 뭐 판다거나 산다거나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는 솔직히 어렵고요. 뭐 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쉽지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요 관련한 배당 ETF를 말씀드리는 것도 최근 이제 5주 사이에 시장의 변동성이 맞아요. 너무나 네. 크고 이렇게 할 때 무언가 안전판 역할을 해줄 만한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항상 이제 해지를 할 때 안전판 역할을 해줄 만한 투자처는 뭐가 있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가지 ETF를 소개해드렸고 네, 요거를 실제로 미국 고배당 ETF가 최근 한 달이 우리 가장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맞아요. 수익을 냈어요. 미국 고배당 ETF는 그래서 피난처 ETF 아직 뭐 2, 3주에 대한 전면 공격 입에 담기도 참 힘든 이란을 정말 어떤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했던 오늘의 표현들이 구석기 신석기 뭐 얘기하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도 그럼요. 냉정하게 하셔야 되니까 네. 투자 아이디어로 저희가 고배당 ETF를 준비를 했는데 네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오늘 연설이 있는 시간이면은 너희들이 다른 주제 자, 좀 여러분. 주제 저희가 연설 정리해 드렸고 네. 그 내용도 전달해 드렸고 그래서 이런 투자를 우리가 막 다 쫓아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판 역할은 어디 있을까를 위해서 요 이야기를 드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연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화면도 보여드리고 자막도 보여드리고 싹 정리를 드렸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 앞에 돌려서 보시면은 그 네.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저희가 옵션별 비교를 또 마지막 장표가 있으니까 그 요거를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섞어서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연령대별로도 좀 나눠놨어요. 그걸 뒷단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좋습니다. 우선은 사실 4개를 아까 앞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를 더 끼워 넣긴 했습니다. 이제 타임 미국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액티브라는 ETF도 하나 넣은 이유는 이게 슈드의 한국판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액티브 버전인 ETF인데 타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 결국에 배당 성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를 좀 골라라라고 하면 왼쪽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임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액티브, 그리고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까지가 배당 성장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ETF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배당, 미국 고배당주 중심으로 조금 픽을 하는 ETF는 플러스 미국 고배당주 액티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커버드 콜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될 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섞으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배당 성장이 하고 배당률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근데 이제 내가 일부 하락장에 대비해서 하락을 맞더라도 그래도 배당률로 좀 커버를 해서 상쇄를 시키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횡보장을 감안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피난처를 좀 찾는다 했을 때는 이제 커버드 콜을 조금 비중을 이제 내가 어릴수록 조금 비중을 낮춰서 가져가는 방법도 어릴수록 있다. 낮춰서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액티브와 패시브로 나눠놨는데 보시면 액티브가 비용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패시브가 비용이 0.01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깨알 설명해 주신다면? 액티브는 운용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예를 들어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 있으면 그거에 없어질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운용력의 인풋이 더 들어가서 비용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장의 컬러가 좀 변동성이 커질 때 알파 수익을 더 내고 싶을 때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액티브이고요. 패시브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이 기초 지수를 그냥 추종 카피해서 그 수익률을 그대로 복사하는 형태의 ETF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오히려 비용이 좀 더 수수료가 저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0.01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 계좌에서 담아가는 ETF로 미국 배당 ETF들은 사실 액티브를 사든 패시브를 사든 다 상관없이 다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향을 조금 보셔서 고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배당 퀄리티라고 적혀 있는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율이 0.15입니다. 이제 다우존스 미국 타이거 거보다는 높지만 액티브보다는 낮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내가 엔비디아 같은 애들도 또 좀 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배당주라고 보통 생각 안 하시는데 배당률을 분명 조금씩 늘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엔비디아가 배당 안 준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미미하게 티가 안 나니까. 근데 이제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성장 가치주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사실 과거에는 실적 발표하면 급등락이 심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실적을 발표해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 자체가 무거워졌고 이 기업 자체가 점점 더 약간의 기대치도 높아진 데다가 이제 무거워져서 변동성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친구들을 고배당주로 이제 넣어서 가치주로서 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점을 좀 그런 비슷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쪽 수수료 비용을 좀 살펴보시면 0.19이기 때문에 액티브보다 좀 싸죠. 근데 얘도 이제 중도 정도를 걷고 있는 수수료 수준이고 사실 액티브 ETF들이 보통 비용이 더 비싸요. 근데 0.19 정도면 그렇게 비싼 편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임과 비교해 하셨을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것들은 커버드 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깨알같이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의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비슷한 커버드 콜 ETF가 되게 많은데 네. 이 친구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어요. 안정적이고 비교적. 그래서 슈드가 사실 작년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올해 들어서 가치주들이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관련 커버드 콜 퍼포먼스도 올해부터 올라간 부분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슈드와를 따라 기초지수를 가져가는 형태의 커버드 콜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퍼포먼스가 작년에도 좋았고 이제 계속 좀 꾸준하게 이제 순탄하게 유지해온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옵션별 비교를 해주셨을 때 위에 이제 우리가 별표를 쳐놨잖아요. 이건 네.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를 하시려고 체크를 하셨을까요? 아, 이거는 제가 섞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맞아요. 드렸기 네. 때문에 아. 그 비중을 이제 이게 뭐 7대 3대 1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거꾸로 역으로 1대 3대 7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5대 5 뭐 이렇게 가져가느냐 네. 요 부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맨 뒷장에서 사실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아, 좋아요. 네. 그리고 우선은 대신에 구성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개별 5개 ETF들의 구성 비중의 특징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배당 성장 쪽에 들어가 있는 ETF들 보시면 최근에 올랐던 엑슨모빌이나 정유사들 비중이 좀 높죠. 그러면서 배당 퀄리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메타 애플까지 이제 좀 성장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실 거고요. 네. 타이거 쪽 슈드를 따라가는 형태의 ETF들은 그 배당 성장 이제 테크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시면 통신이나 원유나 요런 쪽 관련된 헬스케어 요런 쪽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원유, 통신부터 이러한 기업들도 들어가 있지만 소비재, 필수 소비재 쪽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배당 커버드 콜은 약간 다 짬뽕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결국에 레이시온 같은 이런 좀 방산주들까지 좀 들어가 있으면서 그리고 뱅가드 S&P 500 ETF 그리고 아까 디보라고 했었던 네. 커버드 콜 ETF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지수를 어느 정도 추종을 하면서 이제 개별 종목도 같이 담아가면서 조금 더 이런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타겟하고 있는 배분율을 도달하려고 하는 형태의 커버드 콜 ETF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수익률을 한번 추이를 볼게요. 네. 네, 수익률 보시면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네. 플러스 미국 고배당주 액티브 ETF가 신규 상장했어요, 올해. 제일 퍼포먼스가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전통적으로 배당 성장주들, IT나 테크 비중이 높았던 친구들이 비중이 높은 친구들보다 이제 전통 고배당주로 이제 유니버스가 조금 더 짜여 있는 ETF가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네. 그리고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저조합니다. 네. 그 이유는 커버드 콜 자체의 특성상 본 지수를 따라가는 ETF들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언더퍼폼은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되면서 높게 배분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점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타이거 미국 배당주 다우존스도 연초 대비해서는 분명 올라와 있다. 슈드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령별로 이제 구성이 좀 달라야 되고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좀 달라야 네. 되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20, 30대는 지금 비중이 배당 성장 타이거를 가장 많이 두셨어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예시로 제가 해놓은 거고 네.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내가 지수를 조금 더 추종을 하면서 S&P 500이나
QQQ 같은 거를 좀 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와 함께 이제 배당 성장 ETF를 조금 더 같이 담아가신다면 이제 타이거 배당 성장형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좀 비중을 60% 정도 담아가시는 방식이 좀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커버드 콜은 최소 비중 10% 정도 이제 아예 안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래도 배당 성장주 비중을 좀 대폭 늘려서 50% 이상 늘려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퇴직은 안 하셨지만 이제 연금계좌를 퇴직연금계좌 이런 걸 활용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장과 어느 정도의 전통 고배당 비중을 좀 50대 50 정도 비중으로 이제 같이 가져가시면서 커버드 콜도 완전 배제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넣어서 20% 정도 나머지로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60대 이상인 분들은 퇴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 노후에 이제 어느 정도 캐시 플로우가 생기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커버드 콜을 60% 정도를 담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커버드 콜이 너무 위험하고 지수 상승을 충분히 못 반영하고 뭐 장기 투자 시 불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지수나 이제 기타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 네. 한해서 이제 내가 그래도 현금을 월 100, 월 5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하게 현금을 배당금을 이제 정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커버드 콜을 통해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징 관점에서 커버드 콜을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외에 배당 성장이나 배당 고배당 비중은 조금 줄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배당주 ETF만으로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고요. 그렇죠. 지수형이나 기타 테마나 알파 수익처로 활용하실 수 있는 새틀라이트 비중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하면서 ETF 오늘의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걱정이 드실 거고 네. 지금이라도 던져야 돼라고 지금 댓글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아니야 사팔사팔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여기서 기다릴 거야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ETF 전략으로 봤을 때도 네. 1분기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과장님 2분기에 ETF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동학제가 아직 안 끝난 것 같거든요. 오늘 그렇죠. 연설로만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하락장 내지 횡보장에서는 무조건 분산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매수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전략이긴 해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만약에 올랐을 때 못 먹었을 때의 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는 이제 오히려 배분을 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기간을 좀 정해 놓으시고 이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너무 원론학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 이 방법이 베스트입니다. 그쵸. 네. 거치식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한탕을 땡기시겠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전혀 추천 안 드리고요. 저쪽은 우리가 모르니까. 네, 오히려 분할을 하시되 대신에 지금 전쟁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하셔서 이제 금 같은 현물 ETF나 이런 것도 이제 저점에 지금 가격 수준에서 조금씩 그냥 분할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고 네. 이제 배당주도 일부 가져가시고 그리고 지수형도 이제 분할해서 계속 매수를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어느 특정 자산을 배제를 해놓고선 들고 가시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조금씩 들고 가셔라.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변수 자체가 이게 종료가 돼도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가가 이제 많이 생각보다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도 많이 안 빠지면서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런데 금 매수가 들어오고 네.
근데 금이 또 이번 주는 올랐다가 다음 주 또 빠지고 네. 뭐 이런 핑퐁핑퐁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계속 분산해서 내가 단가를 맞춰가면서 이 가격대에서 맞추든 이 가격대에서 맞추든 어쨌든 평준화를 시키는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현희 과장님이 오늘같이 좀 어려운 그래요. 변동성이 너무나 네. 큰 10시 구간에서 또 준비해 오셨던 ETF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내용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 때문에 맞아요. 네. 못 보셨는데 이거 저희가 다시 보기 늘 올려두니까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공격적인 투자만 할 게 아니라 좀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관련한 배당 ETF에 대해서도 꼭 한번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박현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딱 10시 한 1분 정도 지나자 전해졌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향후 2, 3주 내로 공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뭔가 적조용이 큰 공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군사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다 이제 공격을 했고 에너지 관련해서 내용을 딱 건드렸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타격을 하겠다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아직 에너지 관련한 시설을 공격하진 않았지만 에너지 시설, 방공 시설 없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뭐 군사력에 있어서는 멈출 수 없고 뭐 B2 폭격기로 지금 파괴했던 시설들 먼지 가라앉는 데만 해도 한 2, 3주 걸릴 거다 네.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 이미 이뤄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발언들은 이제 이미 기존의 지도부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정권 교체 얘기로 가름을 했고 우리가 오늘 예상했었던 셀프 종전 선언 더 이상의 뭐 공격을 하지 않겠다든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든가 우리의 목표를 다 이뤘다든가 하는 그런 발언을 다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아서 시장을 또 한번 충격받았던 모습들 네. 사실 4% 가까이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낙폭을 좀 줄여서 코스피는 2.53%, 코스닥은 2.74%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환율도 어렵네요. 어제 좀 진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환율 변동성도 있네요. 여러분들은 1,020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또 내일 그리고 앞으로 2, 3주간을 어떻게 행동을 하실지 뭐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한 달 전에 딱 제가 열심히 샀더니 전쟁 터졌다 이런 얘기를 되게 이렇게 웃으며 했잖아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우리 재무님 200만 원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분할 매수 2, 3주 동안 할 거예요? 들어갑니다. 아, 해야죠 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갑니다. 방법이 지금 없어, 지금. 주식밖에 없다. 난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함께 여돈도 함께 여러분도 함께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 지금 선물이 10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휴 트럼프 자 동시 내일은 조금 괜찮아질 건가? 아니야 안 괜찮아. 아니야? 그냥 마음 놓지 말고 여러분 내일도 저희가 중동 특집 계속 이어가니까 네. 월모브 새벽에 6시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요것보다는 더 변동성 없는 시장으로 저희도 아침엔 투자도 내일은 아마 원자재 이야기 할 거예요. 아 맞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내용 얘기하면서 정세 한번 쭉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